비가 그친 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15도 안팎에 머물며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지방소멸의 벼랑 끝에 선 대구 경북은 행정통합 논의가 아닌 공동의 생존 전략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주 무선마을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만죽제, 해우당 고택이 국가 민속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고택의 가치를 전해드립니다. 청송 사과축제에 닷새 동안 46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천과 영주에서도 농특산물 대축제가 열려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인파가 몰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단풍놀이 다녀온 분들 많으시죠? 날이 좋아서 반소매를 입고 다니셨던 분들도 종종 보였는데요. 4일 저녁부터 입동인 7일까지 온도가 뚝 떨어질 전망이라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창한 가을, 맑은 날씨처럼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볍습니다. 11월 달 같으면 예전 같으면 추워서 전부 패딩이나 뭐 조끼 같은 거 하나 트렌치코트 입을 건데 지금은 아무래도 날씨가 많이 포근해서 간단한 옷 입고 나오는 것 그 정도예요. 11월 들어 지난 3일까지 대구의 평균 최저 기온은 11.8도, 2022년의 6도와 비교하면 5도 이상 높습니다. 역대급 더위를 기록했던 올 여름, 지난 9월 평균 최저 기온은 21.6도로 2년 전보다 3.9도가 높았는데 가을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시민들의 옷차림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4일 아침 대구의 최저 기온 9.8도, 안동 7.3도, 봉화 6.9도 등으로 다소 쌀쌀하게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은 5일 경북 동해안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최저 기온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밤부터 기온이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4도에서 10도를 예상하고 모레 아침 기온은 내일보다 더 떨어져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미만이 되겠고 경북 북동 산지와 일부 경북 내륙은 0도 이하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6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경북 내륙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으니 수확철 농작물 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고 금요일부터 차차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온도 변화가 큰 만큼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4자 회동 이후 통합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경북 광역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주민설명회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부군 설명회를 시작했고 경상북도는 7일부터 한 달간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광역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에서 열린 행정통합 추진 반대 집회에도 참석해 반대의 뜻을 호소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합 반대 의견을 담은 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김경도 안동시 의장은 시도민의 의견 수렴 없이 광역단체장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다며 행정통합 논의가 아닌 공동의 생존 전략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본다면은 신도청을 유치한 경북 북구권은 성장 동력을 상실할 것이고, 또한 신도시 건설은 완성되기 전에 지역 소멸에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민의 동의 없는 조속 통합 추진은 즉시 중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북도의회도 대구시와 경상북도 주도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반대하며 민주적인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당초 예정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주 무선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옛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무선마을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두 고택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죽제 고택과 해우당 고택의 가치를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대편에서 마을로 오는 사람이 보이면 먼저 건너지 않고 기다려주던 양보의 미덕이 전해지는 외나무 다리. 선비정신으로 알려진 무선마을에서 뛰어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두 고택이 국가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 현종대인 1666년 반남 박씨 박수 선생이 무선마을로 일가를 옮기며 지은 만죽제. 여전히 당시의 모습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후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대로 이어진 360년의 12대를 내려오면서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담고 따라하고 또 후대들에게 그 선한 모습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문방사호를 비롯해 방앗간과 소를 키웠던 흔적까지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교육과 문학을 즐기던 섬계초당은 여전히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합니다. 선성 김씨, 김영각 선생이 지은 해우당 역시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경북 북부지방의 전통적인 입구자 네모 형태의 뜰집으로 선조들의 생애주기별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 태어나서 그다음에 이 중방으로 혼례를 하면 이리 오게 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생기면 상방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나이가 더 들면 사랑으로 갔다가, 돌아가시면 빈소방으로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다 돼가 있고. 큰 비만 내리면 물에 잠겼던 마을의 특성에 맞춰 야외에 장독을 두지 않고 방을 따로 만들어 보관한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높은 다락을 여러 개 만들어 성주단지를 두고 수납 공간 등으로 이용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또 흥선대원군의 친필로 알려진 현판과 글씨 등 다양한 유물도 남겨져 있습니다. 영주시는 만죽제와 해우당의 보존에 힘쓰며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릴 방침입니다. 만죽제 고택, 해우당 고택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이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단 두 무선마을을 대표하는 두 고택이 나란히 승격되게 되어서 일단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 이제 보존 관리에 더 힘을 쓰고 그리고 활용도도 높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선마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선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을 그대로 품고 있는 두 고택과 유물은 이달 중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개최한 올해의 청년 작가전이 작품 검열 논란을 빚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친일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역사교과서를 채택했다는 뉴스 짚어봅니다. 이어서 픽스 2024의 대구기업 참여는 이전보다 줄었다는 소식과 대구 경북 행정통합 주민 설명회 소식 살펴봅니다. 네, 올해로 27년 차를 맞은 대구 문화예술회관의 올해 청년 작가전이 작품 검열 논란을 빚고 있다고요. 네, 2024 올해의 청년 작가로 선정된 안윤기 작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노중기 대구미술관장의 논란을 재해석한 작품을 내놓자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작품 교체를 요구했고 작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구 문예관 측은 해당 전시관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전시 소개 조형물엔 안 작가의 작품도 소개하고 있지만 작품이 설치된 4전시실로 통하는 3개 통로는 모두 굳게 잠겨 작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구문예관 측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작품을 감췄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폐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안 작가는 청년의 새로운 시선을 보고 싶다고 했지만 저의 시선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친일 사건으로 논란이 제기된 뉴랄티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네, 경북 경산 소재 문명고등학교가 친일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해당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집권 연장으로 표현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해 서술하는 등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이 불거진 교과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서 문명고를 포함해 단 2개 교만 이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해당 교과서 필진 중 1명이 문명고 현직 교사입니다. 이를 두고 경북교육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에도 친일 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청하더니 지금도 절차를 위반하며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난주 픽스 2024가 40억 원을 들여 대규모로 개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역 기업의 참여는 참 저조했다고요. 네, 대구시는 픽스 2024를 통해 1,636건 19억 4,5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했고 285건 654억 7천만 원 규모의 구매 투자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계약에 이르는 상담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모빌리티 부문 참가 기업이 줄어든 점 등은 보완해야 할 숙제로 평가됩니다. 모빌리티관은 픽스 2024의 메인 부스였는데요. 2021년 161개, 2022년 171개, 2023년 229개로 늘어나던 참여 기업은 올해 178개로 줄었습니다. 특히 대구 기업은 전년 80개에서 올해 49개로 40%가량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실계약 실적은 기업에 물어보지만 응답률이 낮아 상담 실적과 계약 추진액을 나눠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고 참가 기업 감소는 공간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끝으로 처음 열린 대구 경북 행정통합 설명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1일 남구, 동구, 북구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설명회에 나섰습니다. 4일에는 달서구와 달성, 군위군, 5일엔 중구, 수성구, 서구 순으로 설명회가 이어집니다. 대구시는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라고 밝히면서도 남구에서 시작한 첫 설명회에서는 GRDP 8배 이상 증가, 일자리 약 3배 증가 등 행정통합의 긍정적 기대 효과 위주로 선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의 지역 파급 효과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구시 측은 과제나 우려사항보다는 지역 개발, 인구 유입 증가 등 긍정적 전망 위주로만 설명했습니다. 네,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읍 용전천 일원에서 열린 청송 사과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청송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 동안 열린 이번 축제에 46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송 사과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스포츠 대회, 대규모 축하 공연이 축제 기간 매일 펼쳐지며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청송군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각종 체험 홍보 부스와 사과 판매 부스, 식당 등을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천과 영주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농산물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한천체육공원에서 열린 예천 농산물 축제는 사과와 쪽파, 한우 등을 홍보하는 특색 있는 행사가 마련돼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